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의 왕국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사건을 이제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에게 아마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난 26일 이런 수사 결론을 보고받았고 곧 최종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명품백 최종 보고 받으셨을까요? 혹시 김건희 여사랑 최재형 목사는 불기소 처분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예, 그러십시오. 예, 김직존 대변인. 어쨌든 지금 검찰이 이르면 내일쯤 돈을 명품백을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도 불기소. 그다음에 줬다는 최재형 목사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그동안에 역대 2018년 이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그 기소 의견을 그 공고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리한 것이 이제 아마 내일이든 뭐 모레든 처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김 여사를 방탄하고 검찰은 불기소로 김 여사를 방탄해주는 이런 방탄 동맹을 맺은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줬던 그런 그 최재형 목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줬을 땐 그런 어떤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불기소할 수 없다 보니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번째 이 수사 지휘권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보호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 후에 미래에도 그렇게 좋은 평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결론이 나게 되면 과연 그 다음 김건희 여사는 이 관련돼서 사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셨다면 총선 결과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아마 총선 당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그 한마디 아니었나. 예, 성추행 부의장 1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채널A가 그때 5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 문자부터 시작해서요. 1월 19일 날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 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23일 날은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사과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런 내용. 큰맘 먹고 비대위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이제 8개월이 이상 지난 일인데 과연 내일 불기소 처리 이후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때 1월에 결국 사과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도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저 문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전히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한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예정된 선거 그 다음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굵직굵직한 큰 선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사과를 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사실 이 기홀백 관련 명품백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외부적 활동을 다시 자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수심위의 결론이 나자마자 마포대교 순찰을 하고 뭔가 외교 순방도 다시 열심히 따라다니시고 이런 그 외교 활동, 외부 활동을 다시 재개한 걸로 봤을 때 본인은 이제 이 뭔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것, 독대를 하지 않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만나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건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안 만나주는데 왜 안 만나주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 어차피 들어주지 못하니 만나지 않는 걸로 보여질 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혹자는 남북 정상회담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왜 더 어려운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 김 여사와 최혜병 특검법 이런 법안 3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벌써 21번입니다. 이승만 45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송영호 대변인.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 21건의 거부권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루스벨트 대통령 제2요구를 635번 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유일하게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그 국회 선진화법에서 중요한 숫자인 180석, 즉 180석을 저지하기 위한 120석 이상을 여당이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것이 이제 5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제2요건 행사 횟수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동렬해서 놓고 비교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저 횟수는 이제 소위 예를 들면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지만 법안 개수는 4개. 그러니까 제2요구 행사 횟수는 4번.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사안사안별로 성격을 보면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횟수를 가지고 비교할 것은 아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게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의 아킬레스건이다, 아픈 손가락이다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실과 또 여당에서는 어떻게 또 방어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